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파장, 정치권의 뜨거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선거농단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첩이냐 하명이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지만 과연 이 수사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들어보면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그런 생각하겠지요. 민심을 강탈당했다. 공권력으로.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내려왔고 우리는 그런 것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라면서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합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은 단순 이첩이고 오히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이첩을 한 원본을 공개하면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사실 무근이다. 정상적으로 이첩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검찰은 이 부분이야말로 올해 5월부터 수사를 해온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은요. 첩보 원문은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검찰이 이 시점에 이 부분을 또 끄집어낸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짚어봤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 가져갔다 그러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데 그럼 반부비서관의 업무인데 네. 그 어디 첩보를 가져왔는지 들고 와서 줬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그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그것이 와서 뭐 이첩해줬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자기들 소관 업무가 소관 대상자가 아닙니다. 민간이 사찰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특정 뭐 야당 정치인 김모 씨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 그 첩보라고 넘기라 그런 다음에 네. 첩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래 되면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치 사찰을 하는 거죠. 네네. 자기들이 아예 사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첩보를 제공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기 때문에 마치 이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되고 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민정수석실에 접수가 돼서 그것을 반부패팀이나 공직기강팀으로 넘겼을 것 같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검찰이 그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법적 위반입니다.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지극히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그것을 그거를 정치적인 그 색깔을 씌워가지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일일이 답변해야 됩니까? 경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의혹을 얘기하는데 경찰청에서 첩보가 왔으면은 그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는 울산경찰청은 알려고 안 해요. 조국 수석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 걸 답변하면은 아주 쓸데없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확산만 되는 것 같아요. 예, 정웅업 실장.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은 그거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첩보를 주고 수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가능성을 제가 점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검찰 수사 중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검찰 수사를 좀 차분히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주의 주장 추측 추론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적 논쟁을 지금 다시 또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본적인 선호관계 그러니까 뭐 첩보의 원본 공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는 절차대로 온 첩보를 이첩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 해당 기관에 내려보냈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정말 폭발력이 있으려면은 그 첩보 생산을 직접 어디서 예를 들면 청와대 어디서 해서 예.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내용이 안 되는데 수사 지시를 했어야지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게는 뭐 일간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수사가 지지부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그 언급은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저런 예의가 떠돈다라는 것을 첩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즉각적으로 보면 확인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아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좀 보면서 검찰 수사를 봐야지 이것이 또 과거의 어떤 사안처럼 그냥 추론, 추정, 그거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논란 속에 빠져들이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국민들의 갈등 요지를 부추기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생산을 어디 청와대에서 해서 강압 수사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 또 그럴 경우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만약에 첩보를 이렇게 이제 입수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검찰이 송치할 때 처음에 이런 첩보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런 원문도 같이 송치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모든 서류는요. 예. 다 이게 그 모아놔서 딱 그대로 1년 번호 매겨서 송치해야지. 경찰이 이게 임의로 서류를요. 폐기하거나 이게 걸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첩보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송치합니까? 그것도 이게 위에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보낸 내용이 있다면 예. 첩보 내용이 예. 그럼 이게 그건 당연히 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 지금 검찰로 송치할 때 첩보 원문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검찰이 밝히면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밝힐 걸로 봅니다. 예. 결국 그걸 밝히되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 4가지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첫째는요. 과연 이게 누가 백운우 민정비서관한테 이 첩보를 줬는가? 예. 만약에 송철호 측에서 줬으면 이건 큰 문제고요.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왜 백운우한테 이걸 줍니까? 백운우 민정비서관은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인데 이런 이게 첩보를 누가 어떤 의도로 백운우한테 줬는가? 이걸 이게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백운우는 어떻게 이 첩보를 확보했냐면 처음에. 예. 첫째 여기. 자, 두 번째.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받았다. 그럼 이게 불순물은 바로 폐기해야 돼요.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울산시장 김기현의 비리 혐의는 민정비서관이 전혀 관할할 업무가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누가 주면 이건 내 관할 아니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걸 박형철 반부패 비서를 통해서 경찰청이 준 게 잘못이에요. 이거 주면 경찰은 청와대에서 주는 건데 부담 가지고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불순물은 조국 수도 국회에서 그랬거든요. 불순물은 폐기한다고. 근데 이걸 왜 경찰이 줬느냐. 그 이유를 두 번째 규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운하 울산청장은 왜 송철호 후보자를 2번 이상 만났는가. 이건 아주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시장과 경쟁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2번 만났다는 것은 무슨 그건 이게 대표죠?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에. 이건 부인 안 하니까 본인이 네. 해명도. 아니, 수사라는 게 경찰이 당사자하고 경쟁자를 2번 사적으로 만난다?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이유는 뭔가? 그건 확인된 사실이죠. 예, 그거는 다 예. 언론이 본인이 부인 안 하니까. 네. 이걸 이게 세 번째 규명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첩보가 울산에 내려온 거는 2017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압수액은 지방선거 3개월 전 3월 달이죠. 그럼 이게 몇 달 동안 있다가 왜 갑자기 공천 후보로 확정된 날 대대적인 압수액 5군데를 했는가? 고 조진래 의원도 창원시장 확정된 날 압수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과연 경찰의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도 규명해봐야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 의견을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물에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누가 흙탕물로 다시 만들었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흙탕물로 만든 게 검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같은 맥락인데 좀 달리 보고 있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돼 있는 수사에서 고발이 된 게 지금 20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8개월 전에 고발된 사건인데 울산지검에서 쥐고 있다가 올해 3월쯤인가 1년이 훨씬 더 지나가지고 이거 무혐의 예. 처분을 내렸어요. 무혐의 처분을 내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와서 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게 올해 초 얘기입니다. 예. 그때 황운하 총경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예. 우리는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이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건 분명히 수사하면 이건 맞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을 때 그때 그러면 검찰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뒤늦게 뭐 수사에 협조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감찰 원본은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황운하 총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경찰 내부에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약간 보복성 같은 거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 다 돼가지고 검찰이 갑자기 그건 사실은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도 굉장히 애매하게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보도가 터져 나왔는데 이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뭐 최근에 했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원래 제보자가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첩보 원본에 쓴 내용이 그렇게 왜곡되고 예. 와전됐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사실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검찰이 흙탕물 일으켰으면 검찰이 깔아앉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영준,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데 네. 검찰이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를 의심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조국 장관이 예. 민정수석 때 있던 일들이고요. 또 반부패 예. 비서관하고도 돼 있고, 말하자면 또 조국 장관이 이제 청문회 발언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 예. 그런 것들이 연동돼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 전반을 지금 검찰이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해 가는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원본을 보고 그게 의도가 있는지를 예. 얘기하면 되고 다만 쟁점이 된다면 행정적 절차로 적절했는가 아까 말한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는가 그게 쟁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별로 예쁘게 보지도 않을 거고 이제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최수영 교수는 어떤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과연 청와대가 울산선거시장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예, 핵심이기 예. 때문에 이것만 밝히면 되는데요. 저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판넬에다가 이첩과 하명 사이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려면은 소관부서가 아닌 걸 이첩하려고 그러면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이 이거를 경찰청에 줬다는 거는 판단이 개입됐을 여지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명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건 진척이 더디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중간에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을 교체합니다. 이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증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어쨌든 의혹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후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5% 앞선 후보가 낙선됐다는 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대목이죠. 예, 김한기 변호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원래 민정의 감찰 대상은 유재수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예.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를 수사 의뢰를 한 게 맞고요. 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아까 뭐 쓰레기통이라고 약간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나 인명에 투소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을 텐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이슈도 쉽게 끝날 이슈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